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재유행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제 정점을 지나서 재유행 확산세가 멈췄다고 봐도 될까요? 예, 확산세가 멈추고 정체기이지만 다소 증가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7,079명인데 이전주 목요일에 비해서는 한 2천여 명 줄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일별 경향성은 항상 있지만 좀 더 유의미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평균을 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이번 주에는 53,116명, 이전 주에는 53,056명. 일주일로 해보면 별로 감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감소 추세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1.01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471명이었는데 이전 주에는 432명이었기 때문에 좀 상당수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 수는 49명하고 이전 주에 52명이라 아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확산세는 멈추고 일단 정점 기간은 지나가면서 정체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긴 꼬리를 내면서 좀 더 길게 갈 것으로 보여요. 그럼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확실한 감소 추세로 보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감소한다고 해도 그 수리과학자들 얘기처럼 2만 명까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좀 생기지 않을 것은 겨울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12월 중순쯤 유행의 정점에 이르면서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결정할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방역 당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은 10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그게 하루에 5, 6만 명 일평균으로는요. 네. 그 정도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변수로서는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BQ1 1.12 형제들하고요. 또 BA 2.75 켄타우루스라는 바이러스 변이주의 하위 변이주인 BN1 이게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7.6%까지 갔거든요. 네. 결국은 BA5는 우세종이긴 하지만 줄어들면서 이런 하위 변이주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또 사망자 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4주 뒤에도 500명 안팎으로 위중증 환자가 이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진단을 내려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한 500명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사실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위중증 사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이미 정체기에서 어느 정도 감소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정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500명 전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년 2, 3월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확연한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의 경우도 지금 5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망자의 숫자보다도 사실은 신규 확진자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감염되었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치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럼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병상 가동률 수치 지금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도 30% 정도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한 1,600개 가까운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330개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20만 명이 될 것이냐 하면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대기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한 한 이번 겨울은 그 최악의 상황이 20만 명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5배 정도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지금 18세 이상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거 확대하는 거는 큰 수용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18세 이상에도
모더나하고 파이자의 BA1 대응 이가 백신이 있고요. 예. 또 BA45 대응 이가 백신인 경우는 파이자가 있죠. 이건 전부 18세 이상인데요. 사실 그 밑에 연령층 유아 청소년, 영유아 청소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접종률이 상당히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실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상 또 어린아이들의 감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자연 감염이 80% 정도를 넘고 있는데 예방 접종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에서 맞을 수 있는 파이자의 mRNA 백신이 이 우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승인을 받았고 아마 3회 접종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연령대들에서 아마 이 백신을 맞는 수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이 약해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또는 중대한 기저질환이 뭐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일단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여서 이 mRNA 백신을 그런 위험한 아이들한테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있어서 이 접종은 굉장히 수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가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좀 늘진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대부분의 고령층들이 4차 접종까지 지금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4차 접종까지 맞은 상태에서 이제 동절기 접종이라고 그래서 또 5차 접종을 맞는다고 그러면은 1년 안에 너무 많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은 공포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층에 있어서도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꼭 맞아야 되실 분들은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동절기 접종을 맞는 것이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좋고요.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라든지 또는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접촉이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 그 유인책을 마련을 했는데 국공립시설 입장료와 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할인해 준다는 것도 한 50% 정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또 대부분의 시설들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인 경우도 많아서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차장 같은 것들을 좀 할인해 주면 훨씬 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갖고서는 이것이 인센티브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하셔서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